동안 무안에 5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양식장 7동이 무너졌습니다. 전남 곳곳에서 빙판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전당의 수익 사업을 담당하는 문화전당재단이 곧 출범합니다. 하지만 기존 아시아문화원에 비해 정원이 20여 명가량 줄면서 해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 민간인을 잔인하게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신 처리팀이 광주에 내려와 안매 장든 시신을 처리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전라남도당이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전남 지역 바람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은 원팀을 구성해 다음 달 5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네, 방금 서울에서도 전해드렸듯 전남 남부 지역에 주말 동안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특히 목포와 신안, 한평 등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20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5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무안에서는 양식장이 무너지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식장 지붕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양식장을 받치고 있는 철제 구조물과 기둥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순식간에 내린 폭설로 보시는 것처럼 양식장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입구 쪽으로 사람이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내려앉아서 아예 복구 작업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성탄절인 지난 25일 밤과 26일 새벽 사이 무안 해저면에는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4시간 넘게 쉼없이 쏟아진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넙치 양식장 7동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눈이 내리기 전 출하를 마쳐 생물 피해는 없었지만 눈폭탄에 생계를 잃은 어민은 망연자실입니다. 한 서너 시간 만에 한 20cm가 쌓일 정도였으니까 오기 시작해가지고 나오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1차적으로 이제 한쪽이 무너지니까 그 옆에 것도 이제 연쇄적으로 이렇게 한 30분, 40분 간격으로 이렇게 또. 주말 동안 전남 서해안 대부분 지역에 20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부랴부랴 제설 작업에 나섰지만 쉼없이 내리는 눈에 마을길 곳곳이 통제되고 눈을 치우던 중장비가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눈 내릴 때 시야가 1, 2m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쏟아졌어요. 제가 여기서 57년 살았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시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해남군 송지면의 도로에서 SUV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논두렁으로 추락해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빙판길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되고 이면도로와 마을길이 빙판길로 변해 낙상사고와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지난 9월 통합전당이 출범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전당의 수익 사업을 담당하는 문화전당재단이 출범합니다. 재단의 경우 기존 아시아문화원에 비해 정원이 줄면서 직원 20여 명은 해고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요. 더욱이 재단 출범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소속과 직무도 정해지지 않으면서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 74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시아문화원 직원이 18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문화전당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아시아문화원은 이번 합격자들이 전당으로 이동하고 나면 정규직 63명이 남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을 수용해야 하는 재단 정원이 40명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23명이 해고 위기에 놓인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정원 40명에 30명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하는 수익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인건비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해고가 전혀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23명에 관한 부분에 관한 것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TO를 더 늘리는 작업은 이제 문체부하고 기재부가 해 나갈 것이고 제가 적극 옆에서 도울 겁니다. 재단 출범 이후 맡게 될 직무에 대한 갈등도 여전합니다. 재단 출범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규직은 물론 공무직 역시 전당으로 이동을 할지 재단에 남아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너는 어디로 가게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단을 가든 전당을 가든 어떤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공지가 너무 없었어요. 지난 2월 특별법 통과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온 아시아문화원 고용 승계와 직무를 둘러싼 갈등이 재단 출범이 임박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와 현대사무중공업이 인력 채용에 나섰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생산과 품질 관리, 경영 지원 등 15개 분야, 경력과 신입사원 74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하고 내년 1월 6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AI 역량 검사와 서류 전형,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2월 말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대사무중공업도 조선시장 활성화로 경영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대졸 신입사원 62명과 경력사원 76명, 생산기술직 11명 등 지난 5년간 최대 규모인 149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지난달 기준으로 47척 등 57억 달러를 수주해 연초 목표보다 1.2배 신장세를 올리는 등 2년 6개월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최초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기준 광주에선 4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13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된 사례도 15명을 기록하는 등 28명이 깜깜이 확진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산이 가족 간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남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구 중학교 등 3곳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저녁 6시까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10명을 포함해 3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 민간인을 잔인하게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증언이 공개됐습니다. 전두환이 발포 명령의 최종 책임자였음을 암시하는 문서도 속속 확인되면서 5.18 진상규명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3일 광주에서 화순으로 향하던 25인승 버스에 총탄이 쏟아졌습니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무고한 시민 17명이 숨졌고 계엄군은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참혹하게 살해된 민간인을 암매장했다는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암매장에 관여한 계엄군 54명은 50여 구의 시신이 암매장됐다고 조사위에 진술했습니다. 조사위는 이들이 증언한 17곳을 조사해 2곳에서 유해를 발굴했고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암매장한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계엄군이 시신 처리팀을 운영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조사위는 11공수와 3공수가 4개의 시신 처리팀을 운영했으며 보안사가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체 처리팀은 11공수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온 것으로만 알려졌는데 이번 조사 과정에서 3공수도 시신 처리팀이 6월 초경에 광주에 내려와서 시신을 수습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포 명령자 규명에도 점점 다가서고 있습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 재진입 작전에 대해 굿 아이디어라고 말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실탄 분배와 발포를 허용하는 진돗개 하나 조치가 공수부대에 내려진 사실도 경찰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위는 전두환 씨가 광주 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였다는 결정적 증거를 내년 5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노태우 씨가 별세한 지 2개월 만에 아들 노재헌 변호사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오늘 오전 11시쯤 비공개로 5.18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방명록에는 민주 영령들과 국민들께 진 빚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원회를 출범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권역별 지지율이 낮았던 호남 중 전남에서 가장 먼저 선대위를 조직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보관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역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결의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어두운 유산이라며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야말로 우리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의 어두운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두운 유산을 걷어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남 상임위원장은 대전화를 통해 청년과 서민들의 삶을 바꿔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전남에서 95%가 나와야 반드시 안정적으로 당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의 뿌리인 전남에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전국적인 승리를 견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범식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고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열기가 고조됐습니다. 경선 때 권역별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호남 지역 중 전남에서 가장 먼저 선대위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전남에서 바람을 일으켜 호남으로 전국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를 확장시켜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본격적인 원팀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서 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인 통합을 이뤄내야 할 시기에 이 전 대표가 함께하기로 결단해 주셨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이 더 낮게, 더 깊게 국민 속으로 들어갈 때라면서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통해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두 사람은 다음 달 5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비전 투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지역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펼칠 2개의 전문 진료센터를 조성합니다. 오는 2026년부터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감염병 질환에 대한 통합 치료와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전남대병원이 최첨단 진료 환경을 갖춘 스마트 병원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예결위를 거친 전문진료센터 조성 사업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전문진료센터는 통합된 공간에서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국비 약 112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약 448억 원이 심혈관 전문 진료센터와 호흡기, 감염병 전문 진료센터 건립에 투입되어집니다. 먼저 전남대병원 일동별관에 심혈관 전문 진료센터가 지상 9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됩니다. 급성기 질환, 응급 의료센터에 바로 이렇게 와서 진료를 하면서 전문 질환 센터에서 볼 수 있는 심혈관계 관련된 질환을 주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감염병 전문진료센터는 병원 7동을 증축해 재조성되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전 병동이 폐쇄되었던 불상사를 사전 차단하게 됩니다. 실제 사업이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4년간 추진되면 빠르면 2026년에 새로운 전문진료센터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전문진료센터 조성 사업은 전남대병원이 미래 의료를 선도할 최첨단 스마트 병원으로 도약할 첫 단계가 될 전망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수시청 직원들이 611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일신철강 김봉주 대표가 3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주 월산호동 은석치과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시간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아들이 숨지고 80대 노모가 다쳤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곡성군 견면의 한 주택 별채에서 불이 나 자고 있던 59살 남성이 숨지고 86살 노모가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내년 시즌을 대비해 외국인 선수 2명을 새로 영입했습니다. 기아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으로 메이저리그에서 4시즌, 마이너리그에서 11시즌 동안 활약한 외야수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총액 90만 달러의 입단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투수로는 마이너리그에서 7시즌 동안 활동한 우완 정통파 로니 윌리엄스 선수를 총액 75만 달러에 영입했습니다.